새로운 분쟁이 생겼는데 그동안 법조문을 찾아봤더니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럼 판사가 이거를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판사가 판단할 때 요 내용에 대해서 비추어 봤을 때 너하고 너의 분쟁은 너가 잘못한 거로 내가 판시해야겠다라고 예를 들어놨어. 그걸 판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어요. 그건 불문법이야. 판례라는 게. 근데 민법에서는 그런 판례가 되게 중요한데 공법에서는 판례를 내면요. 이 시험 공부하면 안 됩니다. 판례가 수만 개입니다. 그거 못 내겠지. 그래서 공법은 여기 정도 범위까지 공부하되 너무 많아서 규칙도 제가 없애버렸으니까 요것만 해도 돼. 저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내가 널 못 믿냐? 첫날이니까 그냥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알고 한 2달, 3달 지나 보면 공부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개사무소 여기서 체류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나중에 물어보면 걔는 사람은 되게 좋고 강의도 잘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웃고 넘어가요. 재수없다 이러지 말고. 되고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에 시험 관련해 6개 법률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6개 법률의 제목이 거기 1번에 국토계획법이라고 박스 안에 들어있죠. 이게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인데 칸이 적어서 제가 줄인 거예요. 국토계획법이란 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 있겠죠.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온 거라 총 3, 6, 18, 18개잖아요. 그 중에 뭐를 빼버렸어요? 거의 안 봐요? 시행규칙. 근데 올해 25회 때 시험이 조금 어려웠다고 그랬었잖아요. 어렵다기보다는 유형이 약간 변화가 돼서 그래서 25회 때 시험 문제 중에 규칙이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규칙이 몇 문제 나왔어요? 2문제. 손도 못해. 본 적이 없거든. 이거 가지고 보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2년, 3년 공부하세요라는 뜻이에요. 맞추라는 문제가 아니었고 별표라고 하는 게 별도로 만든 표가 있어요. 규칙에. 거기서 2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4문제는 천지신명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이거 못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라고 내문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90점 맞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야. 수석하신 분도 제가 볼 때는 공법은 85점에서 87.5예요. 찍어서 맞춰가지고 87.5가 됐거나 9점이 됐을 거고 절대 이 4문제는 못 맞히는데 규칙에서 나왔었어요. 규칙에서. 근데 어차피 공부해봤자 그건 틀리고 안 해도 틀려요. 그럼 그냥 틀려버리면 되죠. 네. 틀리라고 4문제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조례 규칙은 아예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대. 그래서 밑에 조례와 규칙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법률과 시행령 위주로만 학습하고 시행규칙은 거의 출제되지 않으나 틀리라고 하는 문제의 경우 출제하는 경우에 그 틀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밑에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게 박스가 3개 있어요. 건축법 법조문 있고 건축법 시행령 법조문 있고 시행규칙 법조문 있죠. 그럼 건축법이 가장 중요한데 1장의 총칙의 목적 이 법은 1조에서 뭐뭐로 한다. 2조 정의 대지는 뭐뭐다 하는데 이번에 건축물이란 띠리리리 창고 차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해서 그럼 대통령령은 아까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에 건축법 시행령 3조에 가면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하나 더. 사항 보시면 건축 설비란 우편함 저수조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국토교통부령은 시행규칙이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시행규칙에 3조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봐야 그의 법조문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건축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령이라고 한다고. 이해되셨죠? 네, 됐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법이고 맨 밑에 보시면 밑에 칸에 서울시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고양시 조례, 성남시 조례, 지자체마다 조례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조례는 도시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법체계 이제 아셨으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176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시면 제가 법이란 뭐냐라고 일단 설명드린 다음에 법률이 제정되는 거 알았고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는 여기까지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6개 법 하나씩 이제 공부하면 되는데 거기 176에 그 법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맨 밑에서 셋째 줄에 음영 들어간 거 있죠. 가장 위에 상위법이 뭐였죠 아까? 헌법. 헌법 밑에 3,000여 개의 법률이 있었죠. 그 밑에 시행령을 뭐라고 불렀고?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불령이라고 그랬죠. 이 순서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 표가 중학교 아니야.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정치경제 책에 써 있어요. 이거.
근데 하도 오래전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회 경제 이런 거 정치 경제 파트 있죠?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178페이지 가시면 거기 헌법 법률 명령 시행 규칙 아까 제가 판서한 거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179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아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라고 그랬